지금 바로 설명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먼저 김수영입니다. 그죠? 네, 일단 첫 번째 자, 일단 김수영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유가,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나왔다 하면 일단 수능인 작가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EBS에 수록된 작품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 작품들은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김수영 작가의 특징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김수영과,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묶어서 윤동주, 네. 그리고 사실은 스타일은 조금 다르지만 이상 이렇게 해서 많이 묶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작가들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네 여기서 자아성찰이에요. 수능에서는 작가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이 특히 현대시에서 이런 자아성찰 관련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좀 문학에서 난이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면 이런 주제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아성찰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화자와 그 다음에 대상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보잖아요. 그죠? 네. 화자. 그리고 대상, 그리고 정서와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서 보는데 화자도 나고요, 대상도 나이면 돼요. 그러니까 성찰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야. 내가 나를 돌아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즉 그 말은 뭡니까? 전제 조건이 자아분열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아 분열이 됐을 때 자아 분열에서 대부분은 해소가 되고 극복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김수영과 윤동주로 가고요. 네, 적극적인 의지적인 태도로 가는 거. 근데 이상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실패를 하죠. 해소에 실패를 하고 그냥 자아 분열이 심화되면서 끝나요. 네, 그래서 사실 이상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일단 출제 중요도로 따졌을 때 굉장히 좀 극과 극으로 나눌 수 있는 작가긴 합니다. 왜냐면 일단 모더니즘 작가이긴 해서,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더니즘 작가이면서 소설과 수필은 나왔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반해서 시가 안 나왔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또 이런 자아성찰을 주제로 봤을 때는 좀 양상이 좀 특이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요도가 낮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자아성찰은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눈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가 조금 더 자아 성찰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윤동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자화상은 지금까지 11년도 수능에 또 그대로 나왔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현대시는 특정 작가의 그저 같은 작품이 또 나올 가능성이 많진 않아요. 현대 소설만 하더라도 흔치 않은 경우긴 하고요. 근데 안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봐두시긴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선생님 같으면 바람이 불어를 낼 것 같고, 그런 바람이 불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아성찰의 주제를 찾을 때. 그래서 그 부분들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네,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아상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이제 추억처럼 사나이가 우물에서 그 사나이의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모습, 요거까지 나온 것에 반해서 바람이 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아 성찰에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특징은 다르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는 잘 안 나왔던 작품이기 때문에 봐두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잘 봐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소월 작품, 그죠? 네, 김소월을 보도록 할 텐데, 김소월 같은 경우는 A+를 줬어요. 네, 왜냐면 지금 삼수갑산이 네, 좀 중요한 작품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뭐 서정시의 대표적인 작가이긴 해요. 근데 김소월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까지 나올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또 빼기도 애매한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 별표는 계속 있었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빨간색 별표가 뜰 때는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작품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예, 근데 다른 것보다 김소월 시인 같은 경우는 서정시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뭐 되게 로맨틱하고 뭔가 아름답고 아니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진달래꽃처럼 굉장히 이제 좀 애환을 많이 갖고 있는 뭐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쓰셨다라는 느낌이 있겠지만 삼수갑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죠? 썼던 작품이라서 굉장히 좀 슬프고 우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다른 것들보다 정서적인 측면, 그러니까 여기서 웃음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좀 자조적이고 탄식인 거죠. 여기를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소월 같은 경우는 나오면 사실 땡큐고요. 네, 왜냐면 굉장히 쉬운 작품일 거라서 그래서 문학에서 굉장히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 거고 일단 이 작품 자체에서는 뭐 민요적인 측면 이런 것들보다 아무래도 정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꽃밭의 독백 사소단장인데요.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실제로 09년도 9월에 나왔었어요. 정말 옛날이죠. 네,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작품은 또 그대로 수능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뭐 작가의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개인사는 일단 차치하고, 기출의 횟수로 봤을 때는 중요한 작가입니다. 네, 근데 그랬을 때 이 작품은 좀 특이하다라는 거죠. 서정주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특이하냐면 특히 설화적 인물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뭐 견우의 노래라든가 그죠? 네. 그리고 뭐 춘향이라든지 그지? 춘향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특이한 네, 설화적 인물들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사소단장이라고 했는데 사소가 박효컷의 엄마예요. 그죠? 그 설정을 좀 잘 보고 가셔야 되고 일단 이 설정이 꽃밭의 독백 왜 독백을 하는가라고 하면 일단 신선수행을 가는데 신선수행을 가기 전에 심정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걸 떠나게 됐는가라는 것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기본적으로 그 신선수행을 가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가기 전인 거예요. 가기 전에 이런 편지를 써놓고 그 다음에 떠나는 건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좀 태도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앞부분까지만 하더라도 노래가 낫긴 그중에 나은데 그러니까 긍정이긴 해요. 노래가 부정적인 소재는 아니에요. 근데 좋은 거 알지? 좋은 거 아는데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한계를 자각을 하는 거죠. 뭔가 갔다가 다시 오고 그 다음에 또 네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서 멎어버렸다 이랬어요. 역시 계속 한계를 강조한 표현인 건데 뭐 산돼지나 산새들에도 입맛을 잃었다라고 했단 말이야. 입맛을 잃었다고. 그러니까 문장으로 보셔야 되는 게 노래가 됐건 네, 말이 됐건 네, 그 다음에 뭐 산새나 네, 산돼지 이런 애들은 다 긍정이긴 긍정이에요. 근데 내가 실증이 났을 뿐인 거예요. 그죠? 네, 무엇 때문에? 한계가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게 지금 제시가 됐던 거고, 한계가 있는 대상이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꽃이 제시가 됐던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혼자 독백처럼 막 얘기를 하다가, 근데 꽃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09년도 9월에 출제가 됐을 때에도,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쓰였었는데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차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라고 비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에 비해서 꽃이 제일 좋다.
꽃은 좋긴 좋은데 제일 좋다는 거죠. 그치? 예, 그거를 봐두시면 되고, 그랬을 때 왜 좋냐라고 하면, 여기 지금 나와있지만 아침마다 개벽하는 특성 때문에 제일 좋다라고 했어요. 그치? 즉,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선수행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즉 나는 인간 세상에서 할 거 다 해본 거죠. 뭐 돈도 많이 돈을 벌진 않았겠구나. 하여튼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정말 최고로 다 가져본 상황에서 이제는 영생밖에 부러울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는 꽃이 너무 부러웠던 거고, 그래서 이 꽃을 지향하는 태도가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 다음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치? 내가 봤더니 뭐야?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라고 해서 이 앞에까지는 그래 기대섰을 뿐이다라고 해서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는 단정적 태도를 보이다가 문 열어라 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 태도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이니까. 그지? 네. 의지적인 목소리가 드러나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 시험에는. 그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보고 있나요? 네. 선생님, 최대한 좀 설명은 좀 너무 길지 않게끔 하려고, 네.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백석을 꼽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운왕골족인데요. 일단 중요도로 했을 때는 백석은 원래 출제 영순인 작가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한용운이나 이육사나 그리고 뭐 윤동주 뭐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전체 수능 역사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출제가 됐던 작가라서 당연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백석이 그러니까 수능보다는 모평에 좀 많이 나왔었고요. 뭐 막상 답이 됐던 적이 그러니까 수능까지 나왔던 적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백석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여운왕골족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작품이긴 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백석은 이 작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작품들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감정들을 많이 토로하는 데 반해서 여운왕골족에서는 그가 지향하고 있던 판타지예요. 그래서 그냥 긍정의 모습밖에 없어요. 작품 전체가 다 아름답고 내가 고향에서 내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냥 열심히 네 이렇게 행복하게 노는 네 그런 모습들밖에 안 나왔어가지고 네 뭐 사실 백석의 여운왕골족 같은 경우는 중요도로는 이제 우선순위에 넣긴 했지만 이 작품이 그렇게까지 출제 순위가 높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뿔 그리고 A뿔 이렇게 해서 넣어두긴 했는데 실제 강의하면서는 선생님이 좀 이 부분을 조절하긴 합니다. 왜냐면 조심스러운 게 이게 이렇게 파일로만 올려놨을 때는 중요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A만 봐야지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배제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두긴 했지만 아마 출제가 된다면 백석의 여운왕골족보다 백석의 다른 작품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석의 특징은요. 네, 요거를 얘기를 안 했었어. 네, 딴 게 아니고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하고요. 네, 슬퍼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를 극복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백석이긴 한데 중요한 건 극복은 하는데 극복 의지는 없어요. 의지적이지 않아요. 그냥 의지적인 게 아니고요. 혼자서 정신승리만 하죠. 예, 그래 뭐 예술가라면 긍정적으로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 예술가면 원래 외롭고 씁쓸한 운명을 타고난 거야 라는 식의 태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게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나와요. 그래서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그래 뭐 예술가면 이렇게 좀 힘들어도 되지 이런 운명이라면 프랑시스 잼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도연명이 그러했듯이 아니면 나는 고결한 그 갈매나무와 동일하게 뭐 라는 뜻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태도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만 네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학과 한용운은요. 그러니까 이용학, 한용운 이런 분들은 그냥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작가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기본적으로 이용학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외워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일제강점기가 배경일 거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일 때는 유랑민의 삶을 드러내는 것, 요 정도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 이게 내용이 되게 길잖아요. 백석의 여운왕골족이나 이용학의 낡은 집이나 내용 자체는 굉장히 긴데 긴 것에 반해서 주제는 굉장히 명확하고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패턴을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낡은 집도 마찬가지고 뭐 이와 다른 불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이런 다른 여러 작품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을 방랑을 하면서 겪었던 유랑민의 고달픈 삶이에요. 그래서 그 고달픈 삶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용운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종교인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대표자 33인 중에 또 한 분이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립에 관한 광복으로도 광복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그냥 사랑을 고백하는 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믿음이 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봐두시면 그 화자의 입장이 어떻냐는 보기를 근거로만 보시면 돼요. 그냥 한용운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테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나룻배와 행인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이 중요하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렵다라기보다 다른 게 아니고 시의 소통 구조 관련해서 네. 여기 나왔던 적이 있죠. 그치? 네, 그래서 얘가 2003년도 수능에서 정의가 아예 나왔던 적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독백의 기준을 만들어줬던 작품이에요. 독백.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온 김에 뭐 중요도 얘기를 하면서 소통 구조를 좀 설명을 하자면 대화하고 독백 알죠? 그치? 이거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데 근데 막상 이 개념과 말을 건네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근데 그 부분들의 차이점을 좀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대화, 독백, 말을 건네는 방식 안 헷갈리실 겁니다. 보시면 일단 A 같은 경우는 A까지는 선생님이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알겠지?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왜 선정했고 어떤 부분들만 중요하게 보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일단은 지금 독백하고 대화 같은 경우는 소통 구조가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뭐가 나왔었냐면 나룻배와 행인에서 2003년도 수능이었었고요. 선지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이 시는 독백으로 봐야 된다라고 선지가 나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화자와 청자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니까 라는 설명을 썼어. 즉 대화와 독백의 기준을 잡아줬던 거죠. 그치? 뭐라고? 같은 공간에 없는 거. 오케이? 즉 대화는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청자의 유무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자는 있으나 없으나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잖아요. 독백이어도 선생님 지금 여기 사무실에 혼자 있지만 너 되게 보고 싶었어. 이런 얘기를 혼자도 할 수 있죠. 좀 무섭지만. 그치? 독백이어도 청자를 설정은 하고 이야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지금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청자의 유무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도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청자는 등장을 해요. 근데 당신이 떠나갔다라는 게 명확한 거죠. 그치? 저기를 건너가면 나를 다시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야.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아시겠지만 독백과 그죠? 이게 다른 표현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독백체요. 그리고 대화는 대화체요. 근데 얘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실은 대화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의문이에요. 지금까지로 답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기준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에서 수능에서 얘기하는 독백과 대화, 그리고 대화체, 독백체, 얘네들의 기준들, 말을 건네는 방식도 마찬가지고. 자, 기본적으로는 얘는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이 달라요. 네, 지금 보시면 말을 건네는 방식은 구어체랑 대응이 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구어체는 소설이잖아. 문어체 반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건네듯이 쓰는 건데 근데 이 표현들을 시에는 못 쓰는 거예요. 왜냐면 구어체라고 쓰는 순간 문체에 대한 특징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시에서도 똑같은 말을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거지.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말을 건네는 방식 할 때 여러분들 뭘 보세요? 이게 아니죠. 같은 공간에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게 아니지. 그치? 네, 얘네는 종결음이 보거든요. 그죠? 종결어미가 뭐뭐 했어요? 뭐뭐 했구나, 뭐뭐 하는구나, 뭐뭐 했도다, 뭐뭐요.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준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은 구어체랑 비교를 해주셔야 되고 독백은 대화랑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지. 보면 컬러 너무 많이 쓰면 헷갈릴 텐데 독백이면서 말을 건네는 방식 가능합니까? 이거 두 개? 가능하다고. 그치? 이 두 개 가능해요. 그러니까 혼자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거기 가십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쓰이는 거 가능해요. 근데 선지를 봤을 때 우리가 선지에서 보통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잡잖아요. 그죠? 이 시는 이러이러한 특징들 뭐를 갖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정서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 구조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두 개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여기에다가 정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 독백이면서 이렇게 뭐 화자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어 라는 정도의 선지는 가능하지만 독백이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면서 화자의 태도가 이래 라는 것까지 가기는 힘들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둘 중 하나만 쓰는 거야. 알겠지? 예. 그러니까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것 뿐이라고요. 그죠? 예,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도 대화이면서 말을 건네는 방식 가능해요. 가능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기준을 나눠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대화체일 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화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수익의 결빙의 아버지에서 나왔던 선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답이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된 건데 가나다의 공통점인데 오답 선지였던 거야. 그럼 공통점이 아니고 그럼 이 선지가 어디에 어울리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전에 완전히 맥락이 없고 관련이 없는 선지를 넣은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작품들 중에서 대화체를 드러낸 게 있어 라고 해서 추정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좀 특이한 소통 방식을 나왔던 게 이수익의 결빙의 아버지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됐던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요. 독백과 독백체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대화 같은 경우는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는 이수익의 결빙의 아버지의 특징이 뭡니까?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그죠? 아버지가 제 47살적 겨울에는 뭐 2층 적산 다다미방에서 되게 추운 날 나를 안아주셨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되게 좋았었다. 그리고 지금도 추운 밤이면 그리고 애기들을 이제 이불을 덮어주는 정도의 아빠가 됐는데 내가 이제는 이제 아빠가 생각이 나면서 그립다라는 얘기를 쭉 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결국에는 그지? 네, 결국에는 이 엄마가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요. 그쵸? 엄마가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대화는 아닌 거야. 그치? 대화는 아니에요.
근데 대화가 아니면 독백이겠구나 라고 해서 독백으로 가봤어. 근데 독백으로 가기에는 너무 무섭잖아요. 그치? 혼자 방에서 엄마 아빠가 있잖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좀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백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해요. 그치?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없긴 한데 그렇다고 그치? 네, 엄마한테 대답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독백인 것 같진 않아. 그치? 그럼 이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대화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체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답이 된 적이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현대시에서 이후로는 얘가 나올 때는 보통 독백이면서 말을 건넨 방식도 가능하고 대화이면서 말을 건넨 방식도 가능하니까 대화체이면서 말을 건네는 방식도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애매하니 얘는 이걸 안 내고 보통 독백 대화는 이 자체로 되게 중요하니까 이게 말을 건넨 방식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그냥 종결하면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네가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그냥 얘네 위주로 많이 내게 됐던 거고요. 얘는 이걸 내게 된 거죠. 애매하니까 이걸 굳이 낼 필요가 없고 알겠지?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봐두시면 돼요. 알겠어? 네,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나왔던 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정주 그죠? 네, 서정주 꽃밭의 독백에서는 꽃차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룻배아 행인 이런 거는 자체는 하나도 안 어려워, 그치? 네, 근데 이 소통 구조나 이런 방식들을 좀 잘 봐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보시면, 지금 박남수의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새해는 원래 나왔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똑같은 작품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박남수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이 작품 자체가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은 수능에 기출이 됐었던 작가고,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긴 하지만, 다른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 이 작가의 작품들의 특징만 좀 잡으시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길지도 않고 상징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석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작가긴 하니 뭐 잘 정리는 해두시는 거 추천합니다. 새일 요 작품은 다른 거 없고요. 새해 순수성 그죠? 네, 거기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중요한 작가가 이제 또 손수건 작가인데, 사실 손수건 작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작가들이 좀 있어요. 몇 있고, 지금 이제 기독교 쪽으로는 김남조 작가가 있고요. 송수건 작가는 불교 쪽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특징을 드러내는 작품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작품의 특징이 부각이 되는 작품이면 모를까, 종교적인 속성이 좀 강하다라고 하면 특정 종교에만 치우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 묵호왕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작가가 송수건 하면 제일 대표적인 작품이 지리산 벚꽃인데 선생님이 문학 개념 강의할 때는 지리산 벚꽃을 빼먹질 않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어려워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차치하고 굉장히 상징성이 강하고 내용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들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데 묵호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원에서는 산문의 기대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산문의 기대어보다는 묵호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면 산문의 기대어는 걔가 이제 좀 불교적 속성이 있거든요. 산문이라는 것 자체가 절이에요. 그래서 절을 묘사를 한 게 일단 제목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절에서 누이를 떠올리면서 이제 그 윤회의 사상이 연결이 되거든요. 다시 그 눈썹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얘기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윤회의 좀 특성을 맞추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제적인 측면은 조금 더 많이 어렵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산문의 기대어 같은 경우도 계속 연 자체 뭐 지리산 벚꽃보다 훨씬 쉬워. 네, 그래서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고, 근데 묵호왕 같은 경우는 작품을 보자면 이게 좀 중요한 것이
윗부분에서는, 그죠? 네, 지금 그 고모의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 같은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얘도 역시 중간에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달라져요. 이걸 보면서 되게 슬펐다. 그지? 네. 고모부의 죽음을 생각하면 되게 슬프다. 그 고모가 또 슬퍼하는 걸 보니까 또 되게 슬프다라는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사는 일은 무엇일까로 확장을 한단 말이야. 그치? 예,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관한 얘기로 확장을 하다 보니 그냥 이제 에피소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연결하는 주제와 또 연결이 돼서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죠? 네, 그 묵호왕에 도착하던 때를 또 회상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 고모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연민, 뭐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송수건 작가는 아마 네, 선생님 봤을 때는 묵호왕 아니라면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른 작품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 작가의 이제 기본적인 불교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불교를 묻진 않을 텐데 윤회와 관련한 그런 슈어들이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조금 더 편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기택 씨는 멸치로, 네, 멸치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 수능에 나왔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작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과 연결해서 묻는 작가니까, 그 정도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영기도 마찬가지고. 이상은 맨 처음 했죠, 그지? 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작품들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신경님의 목계장터에서, 그죠? 신경님은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신경님이 작가예요. 농부 아니에요. 근데 농부의 입장에서 써요. 그거 중요한 거 누구 있다고 했어? 신경님 작가와 고전에서는 위백규. 그치?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위백규는 양반 사대부고요. 신경님은 작가예요. 근데도 농민의 입장에서 쓰고 있다 라는 게 특징이라고요. 근데 농민의 입장에서 쓰면 뭐가 중요해? 자연에 대해서 체험의 공간으로 그려낸다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봐봐. 내가 뭔가 되게 이상적으로 꿈꿨던 삶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목표로 했던 대학을 갔다거나 목표로 했던 직업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와 너무 좋아. 남들이 봤을 때는 와 되게 대단한 대학이야, 되게 대단한 직업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또 막상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 직업도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분명히 애정을 갖고 있어요. 긍정적인 공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연에서 느끼는 어떤 안타까움이 아니라 이제 좀 굉장히 힘든 고단한 이런 삶의 태도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아니지만 이제 농무나 이런 것에서 보시면 뭐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춤이나 추면서 이걸 해소를 해보자 라는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태도를 분명히 물을 거예요. 신경님과 위백규의 작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중요하게 봐주세요. 그래서 일단 신경님 시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람이 되라는 건지, 네, 하늘은 나보고 바람이 되라고 하잖아, 그지? 그리고 산은 나보고 들꽃, 잔돌이 되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 유랑의 이미지, 그죠? 네, 방랑의 이미지이고, 잘 보이죠, 그지? 들꽃 같은 경우는 네, 방랑의 이미지가 아니라 얘는 완전히 반대죠. 정착의 이미지야. 근데 중요한 건 방랑은 부정이고 정착은 긍정인 게 아니에요. 네, 나는 이들에 대해서 다들
수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요. 현실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수용할 건데, 그리고 둘 다 긍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요. 말 그대로. 알겠지? 얘네 둘 다 좋은데, 근데 좋으면서도 둘 다 힘든 삶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아예 포기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연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김영남 빼달라고 했어요. 그죠? 네, 김영남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박모걸, 이성복, 나이덕, 고정희, 이 작품들을 한번 읽어는 보세요. 네, 근데 뭐 많이 어렵거나 이러지 않은 작품이라서, 크게 뭐 부담스러운 작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출이 됐었던 작가들이긴 하지만, 수능까지 나올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나? 라고 하는 작품들을 지금 B로 분류를 한 거니까요. 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중간이나 그죠? 네, 뭐 김혜순이나 뭐 신동엽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기출이 되지 않았던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요 작가들 같은 경우 그리고 내용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EBS에서 정리하고 있는 주제들만 보셔도 크게 뭐 부담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F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아니고요. 뭐 딱히 나올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뭐 한번 보셨다면 뭐 괜찮은 정도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지용의 작품과 박재삼의 작품은 그러니까 나온 지가 너무 근래에 나왔어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고전시가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A까지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하고 F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A로 선정한 작품들을 왜 A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는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전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고전시가 중요해요. 자, 보시면 네, 지금 정철 작품들 들어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정철은요, 네,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편하게 보세요. 그지? 네, 이제 맘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시겠지만 정철은 출제 영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작가예요. 지금 별을 보면 몇 개예요 도대체, 그지? 수능만 벌써 3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평까지 합치면 9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작가인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철은 누가 봐도 중요해요. 근데 누가 봐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올 거다,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평가원만이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가장 나올 확률 자체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예 얘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정리해 두시면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 국어 몇 시간 안 걸리거든요. 몇 시간이 아니라 사실상 뭐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지? 네, 근데 그거 정리할 때도 전문 분석 자료를 올려둘 텐데 한 번만 정리해 보시면 돼요. 네, 가기 직전에. 왜냐면 3위인곡, 송미인곡은 여러분들이 안 어려워하거든. 근데 송미인곡은 특징만 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한번 짧은 영상이라도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서는 중요하다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특징만 보자면 일단 관동별곡과 송미인곡만 비교를 해볼게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요,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남성 화자예요. 그죠? 네. 화자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송미인곡은 여성 화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온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기 관동별곡에서는 관직이 있을 때거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관직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관직에서 벗어나서 유배를 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여성 화자로 판타지로 아예 설정을 한 거죠. 나는 여자가 아닌데 여성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로 설명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자이니까 그지? 네. 조금이라도 이제 좀 부끄러움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고 여기에서는 최대한 리얼하게 갑니다. 그래서 지명들 다 나와요. 예, 아시겠지만 이제 관동 팔경들 실제 지명들이 다 나오는 거고요. 뭐 실제로 뭐 그 한양을 설정하는 한양을 상징하는 단어들도 뭐 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가 돼 있는 그래서 사실상 관동별곡만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면 나머지 고전 시가들이 굉장히 좀 편해요. 웬만한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고전 시가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송미인곡 같은 경우는 수특에 지금 들어가 있었는데 어려운 작품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3인곡 다음에 나온 작품이고 그래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은 제일 잘 보여줍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자어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얘는 한자어가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얘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특징은 아시겠지만 대화 형식을 빌려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감녀와 을녀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앞에서도 소통 구조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송민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으니까, 그지? 네, 그래서, 요거는 작품 정리만, 네, 좀 잘 해주시면 어려울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려운 건 관동불급이 어렵죠,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는, 그리고 이제 실제 3인곡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좀 집중돼서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계절의 변화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잘 지내고 계신가 이런 것들 을려가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 시간의 변화와 공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 문학의 기본이야. 알겠지? 그래서 배경들 체크해 가면서 읽는 거는 기본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동불곡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포인트가 많아서 크게는 산에서 바다로 가는 얘기지만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산에서는 개인적인 가치, 위정자로서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공적인 가치가 좀 많이 강조가 된다라고 하면 바다로 가면서는 개인적인 가치, 사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내적 갈등을 계속 드러낼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작품별로 좀 설명을 해 드리면서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작품이니까 네, 좀 잘 정리해 두시는 거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요거는 선생님 이제 추석 특강으로도 그리고 정규반 수업에서도 이제 드렸던 교재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설명들이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 전문이 들어가 있는데 어부사시사만 빼놨었어. 아시겠지만 어부사시사만 네 실제로 되게 길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다가 넣어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고 40수를 다 봐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또 아예 안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빼놓은 부분이었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적어도 송미인곡 그러니까 정철의 작품 그리고 윤선도의 작품 박일로의 작품은 무조건 보세요. 그죠? 네, 무조건 빠뜨리지 않고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죠? 네. 근데 제일 확률이 높은 작품이라면 일단은 봐두시는 게 무조건 안심은 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는 거 추천을 하는데 어부사시사는 사실 편의상 한번 40수를요 지금 보셔도 돼요. 그지? 그거 글쎄 한 30분이면 되지 않을까? 한번 선생님 또 역시 전문 올려놨으니까 걔 다운받으셔가지고 고전의 기본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EBS 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교재도 그냥 파일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냥 깨끗하게 아무 필기가 안 된 그냥 원문이요. 그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지금 하셔야 되는 작업은 뭐 실무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딱 보는데 내가 해석이 딱 안 되고 막히고 헷갈렸어. 는 형광펜을 칠해두세요. 네. 그리고 그거 인덱스 붙여서
밥 먹을 때나 자기 전이나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먹농할 때나 하여튼 공부 안 되거나 이럴 때 계속 봐. 계속. 네. 그래서 어떻게든 친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적어도 한번 본 거를 까먹으면 안 될 거고, 그거는 뭐 실무를 보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에 나와 있는 선지까지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EBS에 나와 있는 작품은 작품 자체는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해석이 일단 안 되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히는 부분을 일단 형광펜으로 칠해두세요. 알겠지? 네, 그래서 그거 한 두세 번만 봐도 돼. 똑똑하잖아. 그리고 너 지금까지 공부 안 한 거 아니야.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응. 어부사시사는 그래서 중요한 게 연시조는 전체 주제는 있어요. 강화한정이죠. 자연 친화적인 내용들이고, 그죠? 근데 수마다 주제가 달라. 그지? 네. 수마다 주제를 꼭 찾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여기에서는 안본지 쪽이었다가 여기에선 갑자기 연군이 나올 수도 있어. 그지? 예, 그러니까 수마다. 왜냐면 그 맥락은 비슷하지만 상황도 비슷하고 근데 그 안에서 드러낸 태도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사람이 40수를 쓰는 과정에는 분명히 이 안에서의 다른 고민들이 조금씩 노출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박일로의 선상탄 같은 경우는 작품을 좀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EBS 교재를 좀 펼쳐놓고 보세요. 네, 박일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솔직한 양반이죠. 그치? 그게 좀 중요해. 박일로는 아마 조선 후기에 가장 솔직한 양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박일로는 무슨 관직을 했고 어떤 사람이었고 개인적으로 어떤 생애를 살았고는 잘 모르지만 중요하다라고는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네. 누황사와 대표적인 작품이 선상탄일 텐데 이 작품들이 중요하긴 한데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렵다라고 하면 선상탄이 훨씬 더 어렵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 빈도는 훨씬 더 적었었어요. 근데 누황사는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내용을 너무 학생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정도 누황사를 굳이 낼 이유는 없지만 선상탄은 EBS 연계로 들어가 있다? 그럼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선이요. 배 선자고요. 상은 윗상자고 탄은 탄식이에요. 배 위에서 하는 탄식인데 이것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누황사도 양반이야. 아무리 몰락했어도 양반인데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농사만 짓나? 아니요. 농사를 지으려고 옆집에 소까지 빌리러 가요. 그지? 근데 그건 정말 특이한 거고 심지어는 생각을 해봐봐. 내가 소를 빌린 게 아니라 소를 빌리러 갔다가 까인 얘기야. 그치? 근데 그런 얘기를 멘트 하나하나까지 다 써요. 그죠? 뭐, 이웃집에 그것도 창피해가지고 에헤미를 계속 한다고 하는데, 에헤미가 딴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너무 창피하니까.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옆집 사람이 문을 열어줬는데, 근데, 문제는, 옆집에 그 주인이, 나 딴 집에 빌려주기로 했다. 딴 집에서는 고기도 주고, 뭐 다른 거 주던데 술도 주고. 근데 너는 빈손으로 와가지고 말이야. 이제, 제가 해마다 이래서 너무 죄송한데요. 면목이 없지만,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실제로는, 네. 그게, 어떤 양반이 그 멘트를 그렇게 그대로까지 쓰겠어요. 나 그렇게 해서, 그냥, 결국 못 빌렸고, 그래서 그냥 자연 친화적으로 살기로 했어, 나. 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정말 솔직하고 너무 재밌게 잘 풀어냈다는 거지. 그게 선상탄에서도 나와요. 근데 선상탄은 이전에는 좀 잘 안 나왔던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한자어가 좀 많고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실제로, 한 번만 제대로 해석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EBS에 올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나왔었고 이미 누황사도 많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박일로가 중요하다라는 시그널을 많이 줬잖아요. 뭐 상사공이나 이런 것도 냈었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선상태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내용은 좀 재밌는 편이죠. 그치? 굉장히 좀 특이한 편인데 보통 양반이면 그렇게 해서 전쟁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면 전쟁에 끌려가면서도 보통은 말로는 내가 지금 박일로야 이름을 써놨잖아, 그지? 그러면 임금님이 보실 거 뻔하고 그랬을 때 저에게 이런 대단한 임무를 맡겨주시다니 이래서 억지로 끌려갔어도 사실은 비장하게 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지? 선상탄에서는 그런 거 없어. 예, 계속 꿍시렁대요. 그게 또 재밌다는 거죠. 탄식을 하는 그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사에서는 그지 뭐 늙고 병든 몸을 저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라는 얘기를 쭉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막상 오니 되게 적막하고 뭐 이렇다라는 얘기를 쭉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지금 이제 본사에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뭐 선상에서 배회하면서 옛날 일들을 좀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태도가 나와. 근데 태도가 좀 재밌죠, 그지? 헌원 씨가 나오는데 이 사람을 원망을 한단 말이야. 그지? 아니, 너는 말이야 라고 해가지고 원망을 하는데 근데 그 원망이라는 것이 되게 특이한 거죠. 배는 왜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통은 지금 누구 보고 욕해야 되냐면 그냥 일본 가지고 욕을 해야 돼. 그지? 너네가 왜 쳐들어왔냐?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일본이 쳐들어오게 배를 만들었어?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굉장히 특이한 게 남 탓을 한다. 라는 거.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왜 배를 만들었냐?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시황 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석하지 못해도 된다고. 알겠지? 맥락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왜 이건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런 안 좋은 일들을 만들었어. 라는 맥락을 보셔야지. 이걸 가지고 다 외우려고 하시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번 정도는 해석을 해주시고, 거기서 근데 계속 볼 때마다 막힌다? 그건 형광펜 해두라니까. 알겠지? 네, 그래서 그렇게 쭉 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진시황은, 왜냐면, 진시황이 일본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좀, 고사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되게 중요한, 재밌는 아이디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고, 서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시황과 관련한, 그, 에피소드인데, 사람 자체를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본사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반복이 돼요. 이걸 뭐 어차피 선생님이 전체 내용들을 뭐 다 외우면서 이렇게 보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러다가 탄식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지금 이제 이게 옛날 사람들이었으면 그리고 여기서는 전날에는 여기서 이제 배 타면서 너무 즐기고 놀았었는데 지금 여기선 대검장창만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 라는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임금에 대한 얘기는 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양반 사대부들이 공통적으로 좀 드러내야 되는 특성이 일단 관직이 있든 없든 간에 그죠? 네, 우국과 연군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특성이고요. 연군은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임금이 계신 공간과 관련된 특성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임금 또는 한양 자체를 비유하는 단어가 이제 좀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렇지 볼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우국 같은 경우는 신하에 대한 얘기가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신하로서 라는 얘기. 제가 되게 많이 걱정을 한다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 나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국으로 보시면 돼요. 뭐 크게 이걸 변별까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정서상의 특징들 뭐 이걸 고르는 거는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고사가 되게 많은데
크게 보세요. 알겠지? 본사만 해도 지금 이게 1, 2, 3, 4, 5로 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외적에 대해서 또 분노를 또 드러내고 있기도 하니까 연군도 드러내면서 그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또 맨 마지막에는 또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내용으로 잘 마무리 짓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 한 번만 좀 제대로 해석해 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알겠죠? 중요해. 알겠지? 네, 그거 좀 잘 받으시고 네. 노잼이긴 할 텐데, 그죠?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공부하는 네, 컨셉으로 했으니까, 네, 한번 같이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면, 네,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백규는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네. 위백규 아까 누구랑 비교했었어? 현대시인으로는, 신경님과 비교를 했었죠. 그지? 그래서 분명히 양반이에요. 이름이 있잖아. 그지? 이름이 있으면,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양반의 증거. 사대부의 증거를 찾아봐. 왜냐면, 그러면 주제들이 거의 다 천편일률적으로 간단 말이야. 그죠? 기본적으로 양반과, 그지? 사대부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름이 유무예요. 예. 이름이 있고 없다니까. 작자 미상인 거야. 근데 작자 미상이면서도 양반의 신분을 숨기려고 그랬을 수 있지 않냐? 극히 드물어요. 극히. 예,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했을 때 형식에서는 티가 나. 왜? 그랬을 때 아무리 이름은 숨길 수 있지만 형식까지 무너뜨리진 않아요. 그냥 내가 양반인데 사설시조로 쓴다? 절대 없어. 예, 그래서 평시조나 연시조나 이런 시조 그리고 가사. 뭐 이전으로는 향가도 있겠지만 향가는 사실상 수능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쓰고 싶어도 그 형식을 따라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설시조나 가사나 가사가 아니라 작가나 가사에 대응하는 것이 작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고려가요 이런 것들. 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주제가 많이 달라지니까 관직이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충성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관직에 있냐 없냐 요 유무로 주제가 많이 갈리니까 그럼 얘는 충효야. 근데 충효일 때는 연군, 우국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주제가. 그죠? 네, 근데 관직이 없다라고 하면 그지 기본적으로 유배를 간 상황이니까 이게 뭐 크게 바뀌진 않아요. 연군, 우국이 유지는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나아가서 자연친화, 강호한정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되죠. 그러다가 탈수까지 가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에서 또 평민의 주제 같은 경우는 다양하다라는 거죠. 근데 다양해 봤자라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네 사랑과 이별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수능에 나온 주제다라고 하면 현실에 대한 애환이라든지 뭐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토로가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삶의 애환 이런 것들. 왜냐면 신분제나 이런 것들도 많았고 뭐 평민이면 일단 관직을 못하고 이런 것들 제한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하려는 미유식으로 이제 돌개미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평민 작품들의 특징입니다. 양반들은요 아무리 재밌으려고 해도 골개미를 드러내진 않아요. 해악과 풍자. 근데 물론 풍자 부분은 뭐 가끔 간혹 있습니다. 뭐 박지원이나 이런 작가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풍자와 해악은 민중들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잡아서 보시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위백규 같은 경우는 이쪽이라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주제가 한정이 돼 있고, 그지? 네. 아무리 농민의 입장에서 쓰긴 했지만, 네. 근데 보통은 농민의 입장에서 쓴다라고 하면, 농민의 입장에서 쓰긴 하지만, 주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양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기억해야 되는 게, 농민의 입장에서 그냥 다 썼어요. 그래서 양반을 풍자하는 내용까지도 있어요. 어디서 길 가는 손님 내가 아는 듯이 머무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나 여기서 지금 이렇게 땀 흘리면서 뻘뻘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다 농사를 짓고 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밥 맛있게 먹고 즐기는 모습까지도 나오잖아요. 되게 소박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기출이 나왔을 때는 다른 건 아니었었고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거기 변화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었던 것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는 특징들 잡아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뭐 이왕이 도산시비고 뭐 요거는 뭐 그냥 항상 중요한 작품으로 봐두셔야 되는 거긴 한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9월에 그죠? 2의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2랑 이황은 사실상 세트고 그러면 이제 중요도 순으로는 넣어는 놨어요. 네, 아니 분명히 중요한 작가고 나와야 하는 작가긴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라이브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9평에 2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황이 또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뭐 같은 작가는 아니지만 같은 성향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다른 방금 전에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다른 양반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저 주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황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학문까지 들어간다라는 게 좀 특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태도가 있으면서도 학문에 대해서 정진해라 라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특징적으로 잡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임재의 무거별이나 그 다음에 뭐 청산별곡이나 이런 작품들이 쭉 있는데 나머지 지금 짝 A로 했던 것들은 골라서 보지 마세요. 왜냐면 시조, 한시 이런 애들 짧은 것들 있잖아요. 걔는 다 봐야 돼. 네, 걔는 다 보셔야죠. 여러분들이 뭘 골라서 볼 만한 것들은 아니니까 일단은 좀 한번 쫙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뭐 어부단가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연친화 관련해서 어부사시사는 사실상 올해보다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요. 보통 이제 새로 어떤 교육 과정이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으로 좀 많이 바뀔 때 그때 어부사시사를 많이 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제 영순이긴 하지만 사실상 올해보다는 내년에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작품이긴 합니다.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해석만 한번 해보라는 거죠. 네, 좀 안 하기는 찜찜하니. 근데 일단 어부단가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평가원이 그런 자연친화적인 작품들 자체를 좀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잘 봐두시는 것 자체가 또 나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세곡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기행가사는 해마다 좀 많이 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넣어둔 거긴 하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 작품은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출제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중요도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기출에서 좋아하는 패턴이긴 하다라는 거죠. 기행가사. 근데 아시겠지만 기행가사는 우리가 뭐 내용을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외우는 것보다 어차피 여정견문 감상이에요. 예,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을 내가 직접 간 곳인가,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고 듣고 무엇을 느꼈는가를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좀 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대부분은 끊을 때도 어떤 부분들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가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들 위주로 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들을 맞춰서 끊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작품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빗불부터 해서 F까지 쭉 있는데 이 작품들은 한번 읽어는 보시는 건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출제 확률이 많이 높다라고 생각은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시긴 하시되, 네. 그래도 중요도로 나름대로 중요한 작가별로 해서 지금 배치는 한 거니까 순서대로 보시긴 하시되, 굳이가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니까, 한번 읽어만, 그래서, 그래도 내가 EBS를 한 번은 다 보고 갔다라는 정도의 마음으로만 봐두시는 거 추천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드디어 수특 고전시가 끝났어, 그치? 네. 그리고, 수완의 현대시와 고전시가 얘네들 몇 작품 안 되니까요. 여기 위주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능 완성입니다. 네, 수능 완성 보도록 할 거고, 시 위주로 본다라고 했었어요. 작품 정리는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까 김수영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와 눈 중에서는, 눈은 너무 쉬우니까, 그치? 근데 이제 눈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이제 숨고미가 느껴지는 작품 정도로만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의식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지 않을 텐데, 어려울 텐데. 근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 네, 그리고 융합하는 태도와 거부하려는 태도.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숨고미, 우아미, 기장미, 골개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국문학에서 얘기하는 갈래를 나누는 방법인 건데,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요. 일단 수능에 나오는 그리고 나와서 답이 됐었던 애는 숨곰이랑 골개미는 답이 됐었어요. 그래서 알아는 두실 만한 미의식이긴 하고요. 우아미는 아예 언급된 적은 없고요. 비장미는 언급은 되죠. 근데 답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작품이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종이접기 하면 이렇게 동서남북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네,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의 입장에서, 네. 있는 것을 융합하려는 태도예요. 무슨 얘기야, 그지? 순고민. 있어야 할 것의 입장에서 있는 것을 융합하려는 태도고, 우아미는 있는 것의 입장에서 있어야 할 것을 융합하려는 태도예요. 그럼 비장미는 있어야 할 것의 입장에서 있는 것을 거부하려는 태도고, 그 다음에 골개미는 있는 것의 입장에서 있어야 할 것을 거부하려는 태도. 알겠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순고미와 우아미는요, 궁극적으로는 융합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이 뭐야 도대체, 그지? 간단하게 1분만 할 거야. 네,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있어야 할 것이 이상, 도덕, 법률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고미 같은 경우는 이상과 현실을 융합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인간은 어쨌건 현실에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그 이상과 융합하고 싶은 거다. 그거 하나가 되고 싶어. 그랬을 때 이 이상적인 태도에서 얘네를 융합하는 것. 즉, 이게 완벽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연을 예로 들어볼까? 자연은 이상이죠. 그지? 얘는 현실의 공간이 아니야. 그지? 이상적인 공간인데. 인간은 일단 현실에 있잖아요. 그지? 네, 인간은 현실에 있고. 근데 이 둘이 융합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예찬적인 태도를 보여야 돼요. 그지? 교훈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전에 김수영의 폭포가 이게 보기로 해서 아예 순고미가 느껴지는 작품이다라고 해서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의식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 우아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알아두셔도 좋은 게, 왜냐면 얘는 자연에 대해서 친화적인 태도를 갖는 거야. 동화적인 태도. 왜? 이게 이미 완벽한 거예요. 현실이 이미 완벽한 상황에서 이상을 융합하려는 태도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친하게만 지내면 되죠. 내가 이미 만족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아미 같은 경우는 근데 예시로 나왔던 작품이 뭐냐면 어부사시사야. 그럼 느낌이 확 오죠. 그치? 그리고 비장미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근데 얘는 뭐냐면 이상을 추구를 하는데요. 그쵸? 있어야 할 것의 입장에서, 그치? 있는 것을 거부하려는 태도, 즉 현실은 거부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을 거부하다 보니까 비장미 같은 경우는 항상 슬픔의 공간이 되고요. 이 작품은 기억만 해두세요. 왜냐면 이게 올해 EBS 교재에 들어가 있거든요. 임재의 원생 몽유로. 네. 은 비장미가 느껴지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비장미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비장미를 잘 몰라. 그냥 비장한 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비장한 게 아니고 나는 충신이라면 분명히 임금이 그죠? 네, 제대로 된 임금이 즉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단종이 즉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있었던 육신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라고 믿었었어요. 근데 임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들이 죽임을 당한 거야. 그지? 그럼 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충신이라는 가치가 좌절된 걸 현실에서 봤으니까. 그런 감정.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감정이 느껴진다. 이랬을 때 비장미가 느껴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사실 미의식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네,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저 정도 태도. 알겠지? 그럼 골개미가 뭔데? 풍자와 해악이지. 풍자 해악인데요. 현실의 입장에서 이상을 거부하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치? 왜 이상을 거부해요? 그죠? 현실의 입장에서 이상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을 거부하는 거야. 대표적인 작품이 봉산탈춤인데요. 봉산탈춤은 수상이 안 나올 거예요. 전통극은 사실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로 들자면 그런 거죠. 나는 하인이지만 양반이 시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그게 법률이라고 하는데 난 그거 듣고 싶지 않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한다라고 해서 그게 웃깁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룰이 있어요.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수업을 하고 있으니. 라고 했을 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싫은데요 라고 하는 거야. 그지? 싫은데요 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 가치가 싫어요. 라고. 근데 그런 친구가 저 싫은데요 라고 하면서 막 우나요? 그건 아니지. 오히려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지? 태연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가 해악이야. 그러니까 해악은 별로 웃겨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웃긴 거로 찾으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인 거예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자기가, 얘는 공격의 대상이 없잖아. 그치? 자신의 한을 승화하기 위한 방법이 해악인 거고. 그러니까 그냥 희화화시켜요. 여기서는 이제 해악이 보통 6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과장하기도 하고요. 반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거도 쓰고요. 그 다음에 언어 유희도 있고, 그리고 조롱하고 희화화시키는 거. 근데 이들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 하나만 있어도 해악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만 드러나고 얘가 뭔가 슬퍼해야 되는데 분명히 피해자라서 피해를 받았어. 그래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이런 태도를 보인다. 해악적인 거예요. 알겠지? 네, 그래서 비판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고 근데 풍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격하는 방법인 거예요. 쟤가 나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어요 라고 비판하는 건데 그걸 직접적으로 쟤 나쁜 애야 라고 하면 나는 현실에 있는 입장이니까 나약한 입장인 민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서 그리고 오히려 내가 피해를 더 받을 수가 있어서 간접적으로 공격해. 간접적인 공격 뭐겠어? 해악을 빌려서 표현해요. 즉 풍자는 공격의 대상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고 해악적인 방법을 빌려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악이 항상 포함이 돼. 알겠지? 네,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미호식 1분 한다고 해놓고, 그치? 네, 미안해. 선생님이 시간을 잘 못 지키네요. 그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요 정도가 다예요. 미의식은. 부담 갖지 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눈 같은 경우는 순거미 쪽으로, 네, 범주가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죠.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김수영은 나와야 된다면, 네, 나올 수 있는 작가인데, 나와야 된다면, 김수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연계는 되면서,
김수영의 다른 작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태도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분석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윤동주는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죠? 네, 송수건도, 그래서 수특과 수완에 둘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작가들이 요 세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무조건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알겠지? 근데 윤동주는 역시 또 다른 작품들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이게 그대로 나오지는 솔직히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얘네는 기본이라는 거죠. 그치? 예, 기본으로 분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손수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박두진, 뭐 이동순, 이기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작가들은 그냥 한 번만 읽어보세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고전 시간은 네, 문제의 관동별곡이 있네요. 그지? 네, 아시겠지만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 꼼꼼하게. 그리고 한번 보실 때, 그리고 지금 정도 시점이면 이제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보실 때 꼭, 하나하나.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내신형처럼 보라는 게 아니고요. 그 맥락을 좀 보라는 거죠. 이 지금 뭐, 완폭동 폭포를 묘사한 부분에서는, 그리고 뭐 활용새를, 활용소죠. 활용소가 되는 거니까. 활용소를 묘사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 됐던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당연히 이제 기출됐던 부분보다 이제 수록되지 않았던 부분.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수록이 됐던 부분이, 출제가 됐던 부분이, 산 부분이 많이 안 나왔어요. 바다 부분이 또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다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제 꿈에서, 그죠? 이렇게 갈등이 다 해소되는 장면, 요게 이제 또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체 흐름은 다 보셔야 돼요. 관동별곡은. 알겠죠? 네. 그리고, 네, 신기영의 월선원 16경가,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도 A뿔입니다. 왜냐면 한 번밖에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수완에서 그나마 좀 중요한 작품들을 골라낸다라고 하면, 이 작품을 좀 여러분들이 잘 봐두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네, 수마다, 주제들 다 파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전원사실과도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정은의 우월가는,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다라고 현강에서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주제적인 측면으로는 사실 얘는 A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수완에 나왔던 작품들 중에서 이제 기출작가니까 그래서 이제 A 뿔로 넣어둔 거긴 한데요. 근데 정원의 오월가는 태도가 현실 극복 의지도 없으면서, 예, 근데 그러면서 계속 탄식은 해. 근데 이 우월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탄식하냐면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통 양반이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가사잖아요. 양반 맞아요. 근데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는 어리석었을까? 우월하다라고 하면 바보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치? 바보 같아서 뭐 바보 같은 사람에게 부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 부르는 뭐 이런 노래라는 뜻인데, 그랬을 때 양반들이 보통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재물에 눈이 멀었다든가, 내가 그런 걸 생각을 하다니 자연이 이렇게 좋은데, 그지? 그리고 진짜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고 내가 세속을 버리고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라는 것에 대한 후회는 있어요, 보통. 근데 이런 후회는 없어요. 우월가에 나온 후회는 뭐냐면, 내가 세속에 있을 때 좀 더 돈을 벌어놨어야 됐고, 좀 더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 것을 좀 걱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걸 하나도 걱정을 안 했을까? 라는 걸 어리석다라고 해요. 이게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속세에서 멀어졌으니까, 그럼 대부분은 자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인식을 하고, 그냥 나 저거는, 별로 좋은, 삶이 아니었어. 지금 충분히 만족스러워.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런 걸로 바뀌어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그치? 얘는 그러질 않고,
이상은 엄청 높아요. 이게 고사를 또 많이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문맥으로 보시면 돼요. 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대단하게 살았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현실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현실을 수용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계속 꽁시렁거리기만 하는 거지. 탄군가도 마찬가지야. 궁함을, 가난함을 탄식하는 노래야. 그럼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비슷한 작가로 현대시로는 백석이 있는데 백석은 꽁시렁대지 않아. 그래, 뭐 되게 힘들거든? 나 지금 되게 가난하고 쓸쓸하거든? 근데 원래 예술가는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난 좀 잘생겼으니까. 뭐 이런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삶이 괜찮아. 라고 받아들이면서 극복의지가 없는 거고, 여기서는 극복의지는 없으면서 계속 투덜대기만 하고 있다. 라는 거. 별로 좋은 주제는 아닌데, 출제가 됐던 작가고, 또 탄군가가 나왔었기 때문에, 수능에 나올 수는 있는 작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해석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은 한 번씩 읽어만 보세요. 그렇게 긴 거 아니니까, 그죠? 자, 그러면 드디어 시는 다 끝났어요. 그죠? 네.